안녕하십니까. 그림책 강의 이석금입니다. 오늘은 107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선인장 호텔입니다. 선인장 호텔은 1995년 작품입니다. 글 작가는 브렌다 기버슨이고 그림 작가는 미간 로이드입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 정보 그림책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정보 그림책 이러면 정보만 가득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장르가 그림책의 장르입니다. 그러면 그림책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죠. 네, 그래서 정보 그림책도 정보만 있다 하면 우리는 뭐라고 보면 될까요? 그 백과사전?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은 정보가 그냥 정보만 있다 이렇게요. 사진과 그 밑에 설명 이렇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림책으로 갔을 때는 정보도 있지만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그림은 수채화로 되어 있고요.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수채화 작품입니다. 그 다음 글은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3인칭이면 나는 이렇게 안 가고 뭐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쪽으로 가는데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마치 신처럼 모든 걸 알고 있는 그렇게 글이 나열되어 있다, 서술되어 있다 그러면 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봅니다. 작가 소개입니다. 글은 브렌다 기버슨. 네, 브렌다 기버슨은 내가 최고 공룡이야. 저어새와 악어. 그 다음 오늘 소개해드린 선인장 호텔. 그 다음 영어 책으로는 The Emperor Lays an Egg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내용은요. 사막에서 자라는 사구아로 선인장은 250년을 사는 식물입니다. 와, 저는 선인장이 250년을 살 줄 몰랐어요. 네. 사구아로 선인장은 자라는 동안 새들을 비롯한 작은 동물들에게 먹이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친구들 생각에 말이에요. 도움받은 동물들은 무엇을 할까요? 도움만 받을까요? 네, 이 책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친구들은 사막에 가본 적이 있나요? 모래를 본 적이 있나요? 네, 사막에 모래가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네, 친구들 생각에 사막에는 어떤 동식물들이 살까요? 이러면 사막 기후에 맞게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 동식물들이 무엇일까 궁금해하고 찾아보게 되겠죠. 앞표지와 뒷표지와 앞표지입니다. 앞표지 보니까 그림이 너무 편안하게 그려져 있지 않아요? 네, 여기 선인장들이 쭉 있어요. 그죠? 사막 기후에 있는 네, 선인장들이죠. 네, 그리고 주변에는 이 선인장, 사과로 선인장으로 인해서 함께 공생하면서 사는 동물들이 예, 나와 있죠. 그리고 뒷표지에는 지금 여기가 낮이라 하면 지금 해가 기우는데 여기 붉은색이 있는 거 보니까 산 너머로 해가 기우러 가는 거죠. 그럴 때 색깔이 진해지잖아요. 하늘빛이 진해지고 네, 그리고 이렇게 그림자가 앞에 앞표지에 나왔던 동물들의 그림자가 나와 있으면서 네, 점점 밤으로 갑니다 하는 느낌의 뒷표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 어린이 도서협회 선정 최우수 과학도서상, 국제독서연합회 선정 교사의 선택상, 전 미국 도서관협회 선정 우수책상, 미국 부모의 선택상 등 수상하였습니다 하는
말이 있고요. 선인장의 일생을 통하여 어린이에게 자연과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갖게 해주는 그림책입니다 하는 설명이 있죠. 면지는 사막을 나타내는 색깔이고요. 그 다음 선인장 호텔관 약표제지입니다. 약표제지는 지금부터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 제목만 쓰여진 게 약표제지입니다. 그리고 판권 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 선인장 호텔이라는 속표지가 있습니다. 네. 뜨겁고 메마른 사막의 어느 날이었어요. 키 큰 사과로 선인장에서 빨간 열매 하나가 떨어졌어요. 툭! 그 열매는 모래 위에서 세 쪽으로 갈라졌어요. 까만 씨들이 쏟아져 나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서늘한 저녁이 되었어요. 늙은 사막쥐 한 마리가 기어나와 단물이 많은 그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는 모래 위로 종종종 사라졌지요. 수염에 붙었던 씨 하나가 팔로버드 나무 밑에 떨어진 줄도 모르고요. 이 생쥐가 모두 씨앗을 먹었는데 그게 쥐 뱃속으로 안 들어가고 수염에 붙은 씨앗 하나가 있었나 봐요. 씨가 그곳에 떨어진 건 정말 다행이었어요. 먹을 것을 찾아 나온 점박이 사막 다람쥐의 눈에도 팔로버드 가지 높은 곳에서 지저귀던 방울새의 눈에도 띄지 않았거든요. 눈에 띄었으면 씨앗을 다 먹었겠죠? 네. 건조한 날이 오래 계속되다가 비가 흠뻑 내렸어요. 그러자 곧 땅을 뚫고 선인장 하나가 삐죽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자,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죠? 너무 귀엽게 그려놨어요. 어린 싹은 아주 조금씩 자랐어요. 팔로버드 나무가 뜨거운 여름볕과 추운 겨울밤을 지켜주었지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겨우 엄마 손 한 뼘 크기예요. 가시 사이로 사막개미가 오르내릴 만큼밖에는 안 되었지요. 자, 10년을 자라면 엄마 손 한 뼘 크기 정도의 크기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고 꽃들이 곱게 피어났어요. 선인장은 긴 뿌리로 물을 듬뿍 빨아올려 통통해졌지요. 젊은 사막쥐 한 마리가 기어나와 팔로버드 나무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을 받아 마셨어요. 그리고는 보금자리를 꾸미기 위해 총총히 떠났습니다. 여기 단면도가 나오는데요. 이 땅속을 보면은 어때요? 선인장 이만큼 자라기 위해서는 그 나무 뿌리가 선인장 뿌리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돼 있는지는 몰랐어요. 네, 선인장 뿌리는 엄청나게 긴 몇 배나 되는 선인장의 몇 배나 되어가는 긴 뿌리가 땅속에 자리 잡고 있네요. 비가 오지 않을 때면 선인장은 몸속에 모아둔 물로 자랐어요. 그러면 통통했던 몸이 곧 홀쭉해졌지요. 팔로버드 나무가 작은 잎들을 떨구었습니다. 그래도 선인장은 가릴 만큼의 그늘은 늘 남아있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선인장은 이제 5살 어린이 키만 해요. 선인장이 25년 자라면 5살 아이의 키 정도까지 큰다고 해요. 네, 큰 토끼 한 마리가 선인장 그늘에서 쉬면서 선인장을 갉아먹었어요. 그러다가 저만치 늑대가 어슬렁거리자 바로 옆에 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네. 선인장은 옆에 나무는 잎을 떨구는데요. 선인장은 잎은 어디 있을까요? 네. 선인장은 물을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내보내는 이파리를 아주 작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선인장의 가시가 선인장의 이파리가 되는 거죠.
50년이 지났습니다. 선인장은 엄마 키 2배만큼 자라 늙은 팔로버드 나무 옆에 곧고 늠름하게 섰지요. 그리고 태어난 뒤 처음으로 하얗고 노란 꽃을 꼭대기에 피웠답니다. 네, 50년이 돼야 꽃을 피운답니다. 그때부터 선인장은 해마다 봄이면 꽃을 피웠습니다. 그것도 딱 하룻밤 피었다가 뜨거운 낮이 되면 바로 져버렸지요. 꽃들은 사막 친구들에게 어서오라고 손짓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새와 벌, 박쥐들이 꿀을 먹으러 끊임없이 모여들었지요. 네, 꽃 한 번 피는데 반나절 정도 피는데, 네, 이렇게 하룻밤 딱 피는데도 동물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서 그 꽃에 꿀을 먹는다고 합니다. 꽃이 지고 열매가 달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 열매는 아주 빨갛게 익어 벌어졌지요. 도마뱀무늬 딱따구리가 열매를 먹으러 왔다가 안전하고 먹이가 많은 선인장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이 사막에서 새 호텔을 짓기에 딱 알맞은 곳을 찾은 것입니다. 딱따구리는 곧 일을 시작했습니다. 도구는 길고 딱딱한 볼이 하나였어요. 딱딱딱. 선인장 둘레를 둥글게 판 다음 딱딱딱 깊숙이 파 들어가 편안하고 넓은 방을 만들었지요. 선인장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딱따구리가 판 구멍 끝에 새 껍질이 생겨서 물기가 마르지 않았거든요. 딱따구리는 이제 더운 낮에는 그늘지고 추운 밤에는 따스한 훌륭한 보금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선인장은 몸에 해로운 벌레들을 딱따구리가 잡아먹어 병에 걸리지 않게 되었지요. 60년이 지났습니다. 선인장 호텔은 아빠 키 3배만큼이 되었어요. 와, 아까 50년 때 엄마 키 2배라 했는데요. 60년, 10년 더 자라니까 아빠 키 3배만큼 되었대요. 옆에서 큰 가지가 뻗어 호텔도 더 넓어졌습니다. 딱따구리는 이제 새 구멍에서 삽니다. 전에 쓰던 구멍은 난쟁이 올빼미가 들어와 살고요. 그 위 옆가지에는 흰줄 비둘기가 둥지를 틀었지요. 새들은 가시가 난 선인장 꼭대기에 살면서 사나운 동물들로부터 몸을 지킵니다. 사막은 온통 개미와 쥐, 도마뱀과 뱀, 토끼와 여우들이 사는 크고 작은 구멍들로 가득합니다. 지금 단면도로 보니까 땅속에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저도 이렇게 땅속에 사막에 동물들이 살고 있는지 몰랐어요. 150년이 지나자 선인장에도 크고 작은 구멍들이 수없이 생겼지요. 이제 이 거대한 선인장은 더 이상 자라지 않았어요. 아빠 키 10배나 되는 키에, 우와, 10배래요. 가지는 7개나 뻗었습니다. 무게는 8,000kg. 자동차 5대를 합한 것만큼 무거워졌지요. 네, 땅속에 무슨 동물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모두들 선인장 호텔에서 살고 싶어 했어요. 여기서 새들은 알을 낳고 사막쥐는 새끼를 길렀지요. 곤충도 박쥐도 이 호텔에서 삽니다. 한 동물 가족이 이사를 가면 또 다른 동물이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해마다 봄이면 꿀과 달콤한 빨간 열매 잔치에 초대되었지요. 200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늙은 선인장 호텔은 거센 바람에 휩쓸려 모래바닥에 쿵 하고 쓰러졌어요. 가시난 거대한 가지들도 힘없이 부서졌지요. 선인장 호텔 안 높은 곳에서 살던 동물들은 다른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갔어요. 그러나 곧 낮은 곳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 동물들이 이사를 왔어요. 지네와 전갈, 개미와 흰개미들이 이 쓰러진 호텔의 새 손님이 되었지요.
여러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선인장 호텔을 지탱해 주던 줄기의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알록 도마뱀이 벌레를 찾아 선인장 위로 줄다름을 쳤습니다. 땅뱀도 그늘 밑에 따리를 틀었지요. 이렇게 쓰러지고 선인장이 죽은 거죠. 죽었는데 그 선인장에서 살기 위해서 또 다른 동물들이 찾아오네요. 그리고 주위에는 온통 아주 조금씩 자라는 선인장 숲이 생겼습니다. 이 가운데 몇은 뜨겁고 춥고 비오고 메마른 날들을 다 견뎌내고 또 다른 선인장 호텔이 될 만큼 크게 자라나겠지요. 네, 여기 마지막에는 사구아로 선인장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사구아로 또는 사와로는 미국 애리조나주 남부의 소노란 사막과 멕시코 북부에서만 볼 수 있는 선인장입니다. 이 선인장이 사는 넓은 지역에는 사구아로 숲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숲이라니 좀 이상하지요? 우린 보통 나뭇잎이 우거져 있는 곳을 숲이라고 하는데 사구아로에는 잎이 없으니 말이에요. 사구아로에는 잎이 없습니다. 넓은 잎을 가진 나무는 하루에 약 380리터 물 양동이 20개 정도의 물을 증발시키지만 선인장은 하루에 물 한 컵 정도밖에 잃지 않도록 잎의 모양이 가시처럼 바뀌어져 있습니다. 사구아로는 몸 안에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사막의 긴 건조기 동안 그 물로 자라지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온 뒤에는 사구아로가 물을 너무 많이 먹어 살이 터지기도 합니다. 이 상처는 되게 곧 낫습니다. 그런데 잎이 없는 사구아로에서 목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선인장 몸통 속에 굵고 긴 막대들을 집 짓기에 좋은 목재로 여겼어요. 이것은 지붕이나 담을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고 훌륭한 연료가 되기도 합니다. 또 이 막대는 사과로 꼭대기에 달린 맛있는 열매를 따는 데도 쓰이지요. 이 사과로 열매는 그곳에 사는 파파고 인디언들의 생활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달력은 이 열매를 거두는 때에 1월, 우리 달력으로는 5월에서 6월이 시작됩니다. 오늘날 이 거대한 사과로 선인장은 정원이나 거리를 아름답게 꾸미는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캐내어 몰래 돈을 받고 파는 선인장 도둑도 생겼지요. 선인장 호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늙은 사과로는 건조함과 추움, 홍수, 화재, 씨앗을 먹어치우는 쥐 등 온갖 어려움을 다 견뎌내고 살아남았습니다. 끝없는 사막에 이 사과로 선인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것이 없고 지낼 곳이 없는 사막의 생물들이 늘어 마침내 이 지역 사막의 생태계는 유지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과로 선인장 숲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정보 그림책이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정보 그림책을 했는데요. 이렇게 정보가 그림책 이야기와 함께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정보 그림책 보는 것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네, 더운 여름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